네, 오늘은 경제에 대한 상식,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네.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순서죠? 네. 이 머니앤리치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머니위크 이정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우리가 지금 온 얘기, 네, 특히나 패션에 이제 대해서. 그렇죠. 특히나 이 40대나 50대 분들의 패션이 좀 남다르게 예전과는 틀리게 달라졌는데 네. 그거 좀 느끼세요? 그럼요. 아, 보통 예전에는 등산복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나이 친구들. 그렇죠. 등산복. 등산복도 많이 화려해졌고 맞아요. 또 골프웨어도 또 많이 또 입으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어른들의 왜 교복이죠, 교복. 등산복에 조끼, 맞습니다, 예. 바지 그 약간 꽁트 들어간.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요새는 그것보단 조금 더 화려해진 것 같긴 해요, 정말. 맞아요. 예. 이정은 기자님은 어떠세요? 전 당장 어머니 저희 패션. 어머님 옷 입으시는 것만 네. 봐도 네. 청바지 오. 그 50대신데 청바지 입으시고 네. 예전보다 진짜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주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네. 또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굉장히 삶의 활력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면 저만 해도 그 어머님들이 많이 입는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은 좀 살짝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은 정말 옷이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체구가 약간 작은 여성분들은 심지어 아동복이 예쁘다. 그러면 아동복 매장 가서도 막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청바지를요, 아동복 매장에 가서 사잖아요. 그 아동복이 아니라 그 왜 무슨 브랜드 있는 청바지를 네네. 성인 가면 다 잘라야 돼요, 밑을. 안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다리들이 길어요? 성질나게 정말. 그래서 어린이 매장 가면 그 네. 제일 큰 사이즈를 입어도 딱 맞아요. 아, 오히려 제일 큰 사이즈 그 아래 걸 입으면. 네. 근데 불편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요? 안에 고무줄이 있어요. 애들이 이게 고무줄로 허리 아이들이니까. 조절하잖아요. 네, 그렇게 저도 사서 입었어요. 두 개나 정말 돼요. 요즘은 나이가 없어지는 네. 것 같죠? 옷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죠? 여기 네. 산 증인이 또 네. 있으시고요. 아 근데 그리고 네. 가격도 싸요. 그게 훨씬 더. 예. 그런 또 이렇게 좀 돈 장점이 있네요. 버는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 버는 얘기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박정희 예. 대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5층 은퇴 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층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죠? 국민연금이었죠. 그렇죠. 예. 오, 대단하대요. 그렇죠? 2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퇴직연금이었죠? 제가 말할게요. 공부 따로 개별 교습하셨나 본데요. 예, 예. 3층에는 3층에는 개인연금. 예, 개인연금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으로만 1, 2, 3층이었죠. 예, 그건 이제 생활비를 위한 자금인데 네. 1층에 그 국민연금 통해서는 생활비보다는 내 용돈을 쓴다. 그 생각하시고 2층, 3층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통해서 내 생활비 충당한다. 아, 그리고 개인연금은 남편이 있으면 꼭 아내 이름으로 그렇죠, 예. 넣어야 된다. 아내가 그러니까 먼저 가입을 하고 예. 자기 여유가 네. 있을 때 남편을 하는 거. 네. 그 순서 꼭 네. 기억해 두시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3층까지 입주를 시켰으니까 마지막 4층과 5층에 입주시킬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4층에서는 그 실손 의료보험을 제가 그 입주시킬 건데요. 네. 혹시 다 그 보험은 다 가입돼 이신가요? 네, 보험 하나씩은 있어요. 뭐 하나씩은 다 있죠. 네. 네. 누구나 또 하나씩 있고 또 주위에 또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또 본인 의지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하고 들게도 그러는데. 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실손 의료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네. 예, 요거 실손 의료보험이 뭐냐면 내가 병원에 아프든 다치든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만큼만 제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로 와서 한 10만 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비와 약값 다 네. 포함해서 10만 원 썼으면 지금 나오는 상품은 90%까지만 주고 네. 예전에 거는 100%짜리도 있었고 80%짜리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예정이 들어서 100%짜리다. 그 10만 원만큼 의료비가 나오면 그만큼 받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실손 의료보험을 또 여러 군데 가입한 분이 또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 보험사마다 막 들었는데 절대 이거는 또 여러 군데 들었다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만약 내가 두 군데 들었는데 네. 네. 내가 10만 원 나왔으면 1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 5만 원.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중복 가입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중복이 돼 있으면 한가는 빼야죠. 아, 예. 그건 해약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실손 의료비는 왜 필요하게 되냐면 네. 나이가 들어가고 네. 뭐 암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질병을 받거나
그럴 때 병원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자식한테 좀 기댈 수는 있는데 네. 이걸 계속해서 그렇죠. 병원비에 대해서 자꾸 기댈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나이가 드시면 한 번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도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손 의료보험 가입하시는데 요건 쉽게 얘기해서 그 너무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고 네. 보통 이제 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할 때 30대라 그러면 3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한 달에. 예, 한 네. 3만 원. 그 40대는 4만 원. 아. 50대는 5만 원 정도 해서 네. 이게 가입이 가능한데 네. 네. 이게 왜 비싸게 나오냐면 보통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실손 보험 외에다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또 갖다 붙이는 거죠. 특약이라고 특약을 해서 넣는 그렇죠. 것 네, 같은데요. 네. 특약을 네. 자꾸 넣어서 네.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만듭니다. 아. 근데 그런 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거고 네. 실손 의료보험은 실손 의료보험만 아. 딴 건 넣지 마시고 네. 요것만 넣고 네. 요건 또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3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좀 나이가 젊을 때 네. 미리 가입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런 보험이 있으면 아프면 언제든 편하게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네. 뭐 진단 같은 것도 진단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거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특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네. 그 아이들 보험에서 우리 아이들은 좀 명품 보험을 들어주겠다 이런 네. 분이 계세요. 뭐 네. 우리 아이는 틀리다. 네. 그래서 비싼 보험 가입하는데 절대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이 아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가 좀 이렇게 유전적으로 아픈 네.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네. 특별히 아플 일이 없고 네. 병원을 가더라도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정도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면 다 가능하고 네. 또 가장 그 보험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꼭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나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지시는 나 이거 분들도 필요 있어요. 없다.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는데 타본 적은 또 한 번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깝다.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만약에 깨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젊을 때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 나이가 들면 이제 면역도 약해지고 몸도 네. 약해지고 이제 병이 그렇죠. 자주 걸리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정말 보험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혜택 볼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지금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네. 내가 우리 질병의 암의 한 60% 이상이 60세 이상에 나타납니다. 네. 대부분.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예, 네. 나이도 들어왔고 네. 몸도 약하니까. 네. 그때는 가입하고 싶어도 뭐 가입이 안 되고 네. 설사 하더라도 엄청난 보험금을 네. 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네. 미리 가입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이게 나이가 저도 뭐 한 2년 전만 해도 내년 되면 돈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되면 될수록 보험료 계속 올라가고, 네, 그렇죠. 예, 인상이 되니까 이것도 좀 하려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돈 쓸 일도 참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래저래. 미리미리 네, 준비해 주려면 그렇죠. 그러면 4층이 지금 말씀해 예. 주신 실손형. 실손형 보험이었던 네. 거죠. 예. 5층으로 한번 넘어가 자, 볼까요? 5층은요. 네. 이것도 보험인데 보장성 보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의료 보험인데요. 네. 실손 의료보험은 내가 그 치료비만큼만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네. 암에 걸렸으면 이제 병원에 한 몇 달 입원하면서 이게 치료비 나오는데 네. 그동안은 이렇게 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나오지만 네. 그동안 내가 일도 못하고 또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병 걸리고 나면 또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방사능 치료도 해야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또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간병인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언제까지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봐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건 실손 의료보험에서 안 주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위한 보장성 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크게 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네.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종신보험은 뭐냐면 내가 죽을 죽을 때까지 때까지. 받는 네. 건데 네. 모든 혜택을 다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아니라 내 사망에 대해서만 사망에 대해서만 종신까지 혜택을 받고 네. 나머지 특약 암이나 뭐 이렇게 수술비나 네. 이런 골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80세 정도 거기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게 종신보험이고 네. 그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은 똑같은데 내가 사망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60세면 60세,
70세, 80세 이렇게 정하는 게 정기보험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싸겠죠. 그렇겠네요. 예, 종신보험은 비쌉니다. 왜냐면 네.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줘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종신보험에 비싼 그 보험에 고집할 게 아니라 네. 좀 현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네. 그 정기보험을 잡는데 그 내가 혹시라도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을 언제 나이로 정할 거냐. 요게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너무 길게 잡지도 마시고 둘째 자녀가 있다면 네. 둘째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 그때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앞으로 20년 있다가 대학교 들어갈 것 같다. 네. 20년을 딱 그 시점에서 잡는 거죠. 네. 그렇게 잡아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왜 그러냐면 둘째 아이가 그 대학교 들어갈 정도면 다 키워놨잖아요,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 네. 자립할 수 있는 그 네. 나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으면 보험료도 비싸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5층에는 이렇게 정기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치료비 외에 발생되는 거, 요양비나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나 이런 걸 충당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적당한 보험료, 앞서 이제 두 개를 다 만약에 합쳐놓고 네. 본다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보험료 지출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손 의료비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포함시켜서 우리 총 집안의 네. 보험료가 우리 집 수입의 네. 8%에서 한 10%까지가 좋습니다. 수입에 총 수입에. 그러니까 네. 내가 우리 집에 한 300만 원 벌고 있다. 네. 그럼 30만 원 갖고 온 가족이 네. 그 보험료를 다 충당하셔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충당하느냐? 가장 아빠가 50%가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예. 그러니까 그 3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를 아빠 아빠 보험료. 보험료. 그리고 한 40%가 엄마 보험료입니다. 네. 그리고 10%가 자녀들. 아이들. 자녀들을 어떤 집은 너무 과하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죠. 10,000원이면 될 수 있다고. 근데 또 아빠가 엄마보다 그 보험료가 10%가 더 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남자가 10%더 비쌉니다. 똑같은 혜택인데. 왜 남자가 그 술도 많이 마시고 아. 사회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병도 잘 걸리고 일찍 죽고 그래갖고 네. 보험료가 한 10% 비싸기 때문에 네. 한 10%를 더 남자한테 남편에게 더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음. 또 이제 어떤 분은 너무 과하게 보험에 너무 목매무는 게 있어요. 네. 모든 걸 내 그렇죠, 보험하겠다. 그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최고는 네. 한 집에 48개의 보험을 끊으시는 게 있어요. 와. 그분은 증서만 해도 이렇게 책으로 나올 정도로 그러네요. 그렇게 모든 보험을 갖고 네. 계시는데 나중에는 다 보장을 아까 했지만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정리를 많았고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은 뭐 근처에 주위에 네. 이렇게 좀 유능한 설계사나 이런 네. 분 계시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해서 그렇죠. 내가 좀 제대로 받고 있나. 네. 또 과거에 너무 일찍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혜택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이 예전에는 지금 뭐 3천만, 5천만 주지만 네. 예전에는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암 들어갖고 1,000만 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수술비도 안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해서 조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렇게 금액 올리고 그렇죠. 그 정리를 무엇보- 좀 하셔야 예, 예. 되겠네요. 예. 또 가장 또 잘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가족력을 또 봐야 돼요. 선천적으로 좀 뭐가 있었나 좀 이런 암이 것들. 있던 분도 네. 계시고 네. 심장이 약했던 가족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특히 좀 보강을 해서 가입을 그럼 하셔야겠죠.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그 뭐 교육비, 보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집의 살림을 네. 생각을 하셔갖고 그렇죠. 오늘 그 보험 통장 있으시면 좀 꺼내보셔갖고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보험 얘기할 때마다 나의 죽음, 내가 죽을 때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좀 기분이 그렇기는 한데 네. 정말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네.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층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 1층은 퇴직연금이라고 그랬나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요? 아, 여기서부터 2층은? 또 시작이네요. 예. 2층이 퇴직연금.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 네. 4층이 실손형 보험이었고요. 5층이 보장성 보험이었습니다. 이 5층만, 저 똑똑하지. 암기 과목 하나 좀 잘했어요. 네. 네, 5층만 네. 확실하게 준비하셔도 그렇죠. 노후 준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 보죠.